4.4절에 있는 두 번째 응용 실습을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4.3절의 예제로는 그냥 간단한 서블릿 코드가 어떻게 구성되어지는지 또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살펴봤다라고 하면 4.4절의 예제에서는 계산기 프로그램을 서블릿을 통해서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서 작성을 했던 하나의 서블릿 내에서 사용자 요청들을 처리해주는 doget이라는 메서드나 doPost라는 메서드는 모두 다 HTTP 서블릿 리퀘스트 혹은 HTTP 서블릿 리스폰스라는 객체를 매개 변수로 전달받아서 이 매개 변수를 가지고서 사용자로부터 전달받은 요청에 대한 처리나 혹은 사용자에게 보내어질 응답에 대한 처리들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HTTP 서블릿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 매개 변수로 전달받는 두 개의 응답 객체와 요청 객체는 JSP에서의 request response라는 내장 객체와 연관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요청 객체와 응답 객체에 대한 주요 메서드들은 우리 교재 137쪽에 가보면 간단한 표를 통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씩 확인을 해보기 바라고 이 내용을 완전히 다 외운다기보다는 대략적으로 어떤 기능들이 제공되어지는구나 정도 그냥 눈여겨봐두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하나의 계산기 서블릿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그 calc.html이라는 하나의 웹 문서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하나의 계산기 화면을 하나의 웹페이지로 보여주도록 할 것이고 그 계산기 화면에서 입력되어지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실제 계산하는 처리를 수행을 하기 위한 서블릿으로서 예제 4-3에 표현하고 있는 calc 서블릿이라는 자바 소스 코드를 하나 두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계산기 프로그램이고 이 첫 번째 계산기 프로그램을 좀 구조적으로 좀 모듈화되게 구성을 하기 위해서 서블릿 내에서 어떤 계산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을 별도로 calc라는 자바 프로그램으로 분리해서 구성해낸 것이 예제 4-4, 4-5의 두 번째 구현 방법입니다. 각각을 구분을 해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웹 컨텐트라는 항목 밑에 챕터 공사라는 폴더 밑에 calc.html이라는 하나의 HTML 문서를 미리 작성해 놨습니다. 자, 이 HTML 문서는 그저 하나의 계산 수식을 입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폼 태그를 두고 폼 태그 안에 현재 input 태그를 통해서 첫 번째 피연산자와 두 번째 피연산자를 입력받고 select 태그를 통해서 연산자를 입력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계산이라는 확인 버튼을 입력받게 되어지면 현재 내가 입력한 값을 현재 웹서버상의 루트 밑에 JSP북 밑에 calc 서블릿이라는 이름에 매핑되어진 서블릿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포스트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처리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계산하기 위한 서블릿 코드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역시 JSP북 밑에 챕터 공사라는 패키지 아래에 calcsublit.java라는 서블릿 코드를 추가했습니다. 우리 앞에서 어떻게 서블릿 코드를 만들 수 있는지 살펴봤었죠. 자, 다만 하나 주의할 것은 현재 이 URL patterns라는 부분에 calcsublit.이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 calcsublit.이라는 이 패턴 네임과 현재 요청을 보내고자 하는 이 calcsublit.이라는 패턴 이름이 일치해 주어야지만 제대로 동작이 되어진다라는 것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는 앞선 1번 예제와 똑같고 포스트 방식이나 get 방식이나 똑같은 처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doget에서 doPost로 호출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doPost라는 메서드에서는 계산 처리들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응답에 사용되어질 인코딩 값을 UTF-8로 바꿔주고 출력을 담당할 출력 스트림 객체를 얻어낸 다음에 계산을 하기 위한 피연산자들을 얻어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줬냐면 현재 리퀘스트 객체, 그러니까 요청을 담고 있는 객체로부터
현재 num1, num2라는 파라미터 값을 정수로 받아오고 또 오퍼레이터라는 파라미터 값은 문자열로 그대로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현재 보면 input 태그로 name이라는 속성 보면 두 개의 피연산자는 num1, num2의 값을 갖고 있고 연산자는 오퍼레이터 값이 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2 더하기 3이라고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num1은 2, 오퍼레이터는 플러스, num2는 3이라는 값이 리퀘스트 객체에 담겨서 얘한테 전달되어지는 것이고 그 전달받은 리퀘스트 객체로부터 필요한 정보들을 끄집어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연산을 수행을 해줘야 되니까 피연산자 값은 정수값으로 변환해 가지고서 얻어온 것이고 그 얻어온 값을 실제 계산하도록 하기 위해서 칼크라는 추가의 메서드를 작성을 하고 이 추가의 메서드를 통해서 계산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현재 두 개의 피연산자와 연산자를 전달받아서 결과값을 반환받는 형태로 구성을 했고 칼크라는 메서드는 현재 연산자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적절한 연산을 수행을 하고 그 결과를 반환하도록 구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문자열을 비교할 때에는 equals라는 메서드를 통해 비교해 줘야 한다라는 것 꼭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서블릿 내에서 필요한 어떤 작업들을 수행을 하고 결과를 얻은 다음에 그 얻은 결과들을 아웃 객체를 통해서 결과 페이지를 만드는 과정 중에 연산의 결과들을 적용을 해 놓으면 되겠죠. 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 보려면 calc.html에서 이제 run as run on server 선택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력 태그가 나오죠. 12 더하기 34 계산 눌러주게 되면 그 전달받은 값을 가지고서 제대로 계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전 페이지로 넘어가서 12 빼기 34라고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역시 바뀌어진 계산에 대해서 잘 처리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구현에 대한 얘기가 마무리가 됐는데 자, 현재 서블릿의 장점 중에 하나는 자바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API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바에서 제공하고 있는 API 클래스 외로 내가 만든 사용자 클래스도 이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소위 객체 지향 언어로서의 자바라는 언어는 좀 더 모듈화되어진 클래스들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버전에서는 똑같은 프로그램이 작성되어지되 그 계산하는 부분을 우리는 기존의 코드에서는 calc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계산을 시켰었는데 계산을 담당하는 클래스를 하나 추가를 해서 작성을 해보는 형태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기존의 calcservlet.java를 복사해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calcservlet.java 코드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카피 누른 다음에 현재 패키지를 선택을 하고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 하게 되어지면 현재 어떤 이름으로 붙여넣을 것인지 나타날 거예요. 자, 여기서 우선 calcservlet 1.java 형태로 바꿔놓고 그리고 OK 버튼 누릅시다. 계산을 담당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계산하던 메서드를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해봤습니다. 전체적인 코드의 구성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클립스에서 각각의 메서드를 좀 접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보면 calcservlet이라는 클래스를 복사해서 calcservlet 1번이라는 클래스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역시 그에 따라서 URL 패턴스에는 calcservlet 1번으로 설정을 했고 자, 기존에 doget과 doPost라는 메서드를 두었고 그 메서드와 별개로 존재했던 calc라는 메서드가 있었었는데 그 calc라는 메서드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클래스 정의로 바꾸었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클래스에 대한 정의인 거죠. 기존에는 없었는데 수정된 내용이고 calcservlet이라는 클래스 안에 또 다른 클래스를 선언한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클래스를 보통 내부 클래스라고 하는데
현재 일반적인 클래스와 거의 동일하게 작성을 해볼 수 있습니다. 칼크라는 클래스에는 칼크라는 생성자를 통해서 전달받은 값을 가지고 적절하게 계산을 하고 그 계산된 결과를 result라는 멤버 변수에 저장을 해놓고 추후에 getResult라는 메서드가 호출되면 계산된 결과를 반환하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즉 앞에서 메서드를 통해서 처리했던 부분을 칼크라는 클래스 객체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54번째 줄 보면 칼크라는 객체를 하나 생성하고 생성함과 동시에 계산이 이루어졌겠죠. 그 계산된 결과를 getResult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얻어올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칼크 서블릿 1번으로 수정을 해서 실행을 하면 될 것입니다. 역시 실행을 해 줍시다. 수행되어진 결과는 다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와 별개로 세 번째 구성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역시 좀 전에 작성했던 칼크 서블릿 1.java를 복사해서 칼크 서블릿 2.java라는 코드를 작성을 해봅시다. 매번 기존의 코드를 유지할 것이 아니면 새로운 자바 코드를 복사해서 만들 필요 없이 계속 수정 변경해 가도 됩니다. 여기서 내부 클래스로 작업했던 것들을 빼내서 얘를 빼내서 하나의 독립적인 클래스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은 현재 내 패키지 내에 calc.java라는 별도의 클래스를 하나 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내부 클래스로 작성했던 것을 하나의 독립적인 클래스로 작성을 한 형태로 현재 calc_sublet이라는 값을 수정을 해본 것입니다. 자, 얘는 calc_sublet 2번으로 호출되어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보면 아까 계산하기 위해서 역시 calc라는 클래스를 이용을 하기는 했으나 아까와는 다르게 이제 서블릿 클래스 내에 calc라는 내부 클래스를 갖지 않도록 구성을 한 것이에요. 대신 그 클래스를 외부에 따로 두어 가지고서 동작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물론 얘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폼 태그의 액션 속성에 calc_sublet 2라는 매핑 값을 사용해 줘야 되겠죠. 역시 실행을 해 줍시다. 수행되어진 결과는 다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